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던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공사가 오는 9월 재개됩니다. 물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테마의 정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치원 소방서가 운영하는 소방안전체험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생체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한 공연 기획자의 딸을 위해 지역 뮤지션들이 자선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전면 재설계에 들어간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 콘셉트는 물의 정원으로 시는 세부적인 설계를 마치고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생태와 자연,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인 신정호 지방정원.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아산시만에 특화된 콘셉트가 없고 수중 환경 등 주변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면 재설계를 결정한 지 5달 만에 지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 콘셉트는 물의 정원. 호수뷰를 감상할 수 있는 언덕 정원을 비롯해 경사를 활용한 캐스케이드 형태의 정원과 신정호의 물길을 녹여낸 개울 정원까지. 여기에 계절에 따른 식물을 주제로 한 사계절 정원과 계단형 땅으로 디자인한 다랭이 정원 등 다양한 테마가 담겼습니다. 콘셉트를 구체화한 아산시는 세부적인 설계를 마치고 오는 9월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주변 상권 등 여건을 고려해 어디서든 쉽게 정원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한편 접근성을 위해 다양한 진출입 동선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은 카페와 조화롭게 카페에서도 정원뷰를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오픈된 공간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였고요. 기존 물의 정원이지만은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그대로 살려 신정호 지방정원은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제1호 충남지방정원 등록에 이어 오는 2030년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지역의 각종 안전체험 교실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소방 안전체험을 위해 조치원 소방서를 찾은 어린 친구들의 활동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태풍을 가정한 강풍 체험.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철제 기둥을 붙잡고 바람을 이겨냅니다. 진도 4, 5 정도를 가정한 지진 체험. 교실이 흔들리자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세종시 조치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안전 체험실을 찾은 어린이집 원아들입니다. 처음엔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안 무서웠어요. 지진 체험. 재밌었어요. 이곳에선 강풍과 지진을 비롯해 화재 진압과 피난,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소방 안전교육까지 모두 8가지 위기 상황별 체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체험 교육이 완전 중단됐다 거리두기 해제로 올 들어 다시 활성화되면서 지역 어린이집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교실에서 미디어나 이런 것들로 안전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실제 상황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안전체험실이 다시 열리니까 아이들이 뭔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원은 주로 초등학교 이상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곳은 유아 위주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소방안전체험실 교육이 올 상반기에만 300여 명의 어린이집 친구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약이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위기 상황에 더욱 당황하기 쉬운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갖기 위한 조기 안전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의 한 공연 기획자의 딸이 생체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뮤지션들이 재능 기부로 자선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데 수술을 앞둔 아이와 부모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빅터라는 예명으로 인디밴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하영건 씨. 하 씨의 세 딸 중 막내인 초등학교 4학년 아린 양은 담도 폐쇄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간폐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는데 유일한 치료 방법은 생체 간 이식 수술입니다. 내사자의 간을 받기는 힘들어서 부모 생체 간 이식으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상황은 엄마 아빠 중에 엄마의 간으로 이제 엄마가 공여자가 돼가지고 문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간 공여자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데다 회복 기간 동안의 생계비도 걱정입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 뮤지션들이 힘을 모아 자선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 씨의 도움으로 데뷔 공연을 열었던 바비핀스는 휴일 저녁에도 4명의 멤버가 모두 모여 연습에 한창입니다. 마음으로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 그리고 취향상점이라는 또 밴드 앞에 또 조야라는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춤추시는 오렌지밥 형님이랑 돈스톱 룩 비욘드. 인디밴드 뮤지션들의 버팀목인 하 씨의 회사 이름을 딴 이번 공연은 오는 8일 오후 7시 천안에 있는 충남음악창작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 통해서 저희는 일단은 이런 공연을 열어주신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또 공연장에 가볼 생각이에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한 초거대 인공지능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챗GPT가 업무에 활용되면 인력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기획 보고서나 보도자료 등을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 융자액은 총 20억 원으로 개인당 최대 2억 원까지 8년 상환에 0.5%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융자 대상은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 특화 작목 지원 사업 등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 동안 1,272건을 접수해 1,017건 9억 2,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여성이 56%로 남성보다 더 많았고 질환별로는 암과 정형외과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천안시는 지난해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선정돼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천안시 거주자만 적용됐지만 천안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오는 21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모합니다. 응시 원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과 세종시가 4-2 생활권에 조성된 세종 테크밸리의 자녀 부지 10필지를 분양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번 분양에서는 첨단산업 업무용지 6필지와 복합용지 4필지 등 총 10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1일부터 닷새 동안 LH 세종특별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세종테크밸리는 앞선 8번의 분양을 통해 전체 54필지 중 44필지에 대한 공급이 완료됐으며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도 40여 곳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정보와 따뜻한 이웃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장마가 계속되면서 빗길 운전할 때 걱정이 많으시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린 곳을 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천안 서북소방서가 장마철을 맞아 각종 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감속 운전입니다. 빗길에서는 20% 감속, 폭우 시에는 50% 감속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야간에는 노면 반사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충분히 감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 웅덩이를 지나갈 때는 1단과 2단 저단기어 사용 아셨죠? 세 번째,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확보해서 빗길 미끄러짐에 주의한 추돌 사고에 대비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주간에도 전도등 켜기를 통해 자신의 차의 위치를 알리세요. 사고가 17% 이상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시 대기하세요. 우리 다 같이 안전운전 할 수 있다. 자, 이번엔 세종시 연기면으로 갑니다. 고! 세종시 연기면은 역사가 참 오래된 고장이죠.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신도시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이렇게 멋진 이유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세종시 연기면과 세종 선안 목자교회가 우리 동네 쓰담 달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답니다. 쓰담 달리기는 플로킹이라고도 하는데요. 거리를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종 선안 목자교회는 지난 5월부터 주민들과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쓰담 달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날 캠페인에는 교회 성도와 연기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열심히 달리며 쓰레기를 수거했답니다. 특히 소홀하기 쉬운 상가 주변, 원룸 일대 등을 돌며 버려지거나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도시를 반짝반짝하게 했어요. 이진내 면장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선안 목자교회와 연기면 최고! 다시 아산시 염치읍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장마 기간이지만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를 식혀줄 아름답고 멋진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죠. 도심을 알록달록 파랑 빨강으로 물들일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분을 반길 텐데요. 이런 모습을 기대하며 지난 주말 아산시 염치읍 주민자치회가 마을별 꽃길을 가꾸느라 땀을 뻘뻘 흘리셨답니다. 염치읍의 31개 마을별 주민자치의원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꽃나무를 심었는데요. 염치읍에 온 마을분들이 총 출동하셔서 수국 230주, 연산옥 2000여 주를 각 마을 입구와 도로변에 정성껏 심으셨답니다. 수국과 연산옥은 해마다 피는 꽃나무들이어서 내년, 그 다음 또 내년에도 쭉 예쁜 꽃을 피우겠네요. 홍문기 주민자치회장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염치읍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나누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광락 염치읍장도 아름답고 깨끗한 염치읍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네요. 아름다운 염치읍 최고! 오늘 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와 알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가 되도록 열심히
더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고도지구 구상으로 남산 고도 제한이 대대적으로 완화됩니다. 고도지구 지정 30년 만의 일로 남산 일대 최대 높이 40m까지 건축물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달부터 인천의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르고 심야 할증료도 달라졌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도 대폭 늘어 버스 2대 중 1대는 요금함이 없어졌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 시설인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용인시는 폐수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체육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도 38호선 안성 공도읍에서 대덕면 구간 확장 공사가 시작된 지 7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상습 정체는 물론 장마철 사고 위험도 높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축구 역사 박물관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장 문체부의 사전 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입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축구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천안시.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고 올해 천안시티 FC 프로축구단을 창단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도전장을 냈지만 번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천안시가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과 타당성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가 구상하는 박물관은 3,8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 전시실 등이, 2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축구유산 전시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축구유산을 지속적으로 수집 연구하는 약 700제곱미터의 수장고와 유물 연구실도 마련됩니다. 천안은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외에도 구한말 축구가 초기에 보급된 지역이자 프로축구단 연고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천안은 1900년 초 천안의 성공의 선교사들이 초창기 축구 보급한 국내 유일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은 전국 축구대회 개최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축구부가 활동하고 프로축구 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천안시는 유물 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5,400점이 넘는 유물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전시에 필요한 유물은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건이 지금은 너무 막연해가지고 어떻게 보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귀중한 거를 그냥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그런 유물들을 확보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한편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내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제복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참전의 흔적이 담긴 상징이자 그때를 기리는 표지이기도 한데요.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이전에 허름한 조끼 대신 새로운 제복이 보급됐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제2국민병으로 참여한 문상종 할아버지는 제복이 전쟁의 순간을 회고하는 상징이자 나이 90 넘는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자부심의 원동력이라 말합니다. 하루 150리씩 이틀밤을 새고 발이 전부 짓무른 채 행군했던 당시를 낡은 제복을 통해 회상합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로 지금 생생하면서 야, 내가 밥 한 그릇만 좀 이렇게 먹고서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주먹밥을 이렇게 해주면서 복원된 일기장을 통해 참전 당시를 생생히 떠올리는 최광성 할아버지. 보급도 끊어진 위태로운 상황에서 평양까지 북진하며 포위됐던 급박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전우들이 나날이 희생됐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의 희생을 기리고자 국가보훈부에서는 참전 유공자들에게 기존의 낡은 조끼 대신 새로운 제복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제복이라는 옷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장면을 함께 전달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제복을 지급함으로써 자라난 청소년 세대들이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또 참전 유공자 한 분 한 분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새로운 제복을 입으며 생생한 참전의 상흔과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6.25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애들은 전혀 느낌도 없고 국가에서 6.25에 참전했던 사람을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피부로 느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유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게 살아생전에 더 많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역사의 이런 일들을 더 되새기면서 정전 73주년, 새로운 제복을 매개로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이 계속 간직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감면 연장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뿐만 아니라 농업기계 임대 위탁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농협 5곳의 농업기계에도 적용됩니다. 천안시가 7월부터 도심 지역과 성안을 밀어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운행합니다. 도심 지역을 운행하는 71번 노선은 신부동 회차지를 시작으로 구룡 2통을 경유하며 2대의 소형 버스가 하루 10회 운행합니다. 성안읍 지역에 신설된 132번 노선은 소형 버스 1대가 1일 4회 성환터미널에서 평택시 굿모닝 병원을 기종점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폭염이 지나가면 또다시 폭우가 시작되고 다시 폭염에 대비해야 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 여름은 계속해서 불볕 더위와 폭우 피해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장맛비가 찾아온 만큼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